자, 이제 오늘 이번 강의로 십성 강의가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십성의 의미로부터 시작을 해서 비견겁제, 식상, 재성, 관성, 자, 인성까지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십성적인 지식과 노하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잘 여러분들이 전달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공부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6년, 7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짧은 기간에 정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관법도 물론 제가 무시하지는 않지만 공부를 또 옛날 관법도 조금 섭렵을 했었고, 그리고 신강신약관법이라든가 종격이나 외격 이런 이론도 공부를 했었고, 하지만 현대의 어떤 맞는 이 사주명리 공부는요, 옛 것을 너무 중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이라는 우리가 이제 법전이 있었죠. 그걸 현대 사회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은 하지만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현대화된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현실에 맞춰진 어떤 십성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연월일시 궁성에 따른 이제 이 편인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많은 강의를 지금 했지만 이것은 제가 공부하고 제가 소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뭐 틀리거나 얼토당토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대로 익히고 공부를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선생님이나 이런 강의나 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반드시 내거화 만드는 어떤 이 궁리의 과정, 익히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내면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어떤 경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주의 기본적인 해석은 금묘화실, 궁성에 따른 그 위치에, 그러니까 궁성, 그 포지션별로 가지는 의미를 사주 해석이 얼마나 잘 녹여 넣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 시간에는 정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은 편인인데 어차피 인성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정인과 편인이 조금 또 그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먼저 년이 가진 의미는 어떤 게 있죠? 일단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시, 공, 인간관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시, 어떤 때나 나이나 시절의 의미로는 연은 초년을 뜻하죠.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가는 어떤 초년의 과정에 편인이 있다. 그렇죠? 천간은 드러나는 모습이고 대외적인 모습이고 어떤 기운적인 모습이다. 지지는 어떤 삶의 어떤 현실이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복잡 단안한 그런 우리 인간사의 모습을 지지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시는 어떤 초년의 모습이고요. 공간은 국가, 그쵸? 국가나 어떤 해외, 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연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관계로는 우리의 어떤 조상이나 조부, 어떤 우리의 DNA를 물려주는 어떤 그런 인자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편인이 있다는 거예요. 편인. 그러니까 여기 이제 편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일간이 있고요. 시가 있고, 이렇게 시주에 편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간 중에 년간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사주를 풀 때
사주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노하우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첫인상이라는 겁니다. 첫인상. 정의는 뭔가 그냥 꺼리낌 없이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어떤 첫 느낌이지만, 편의는요, 약간 부정적인 수용성, 까칠함, 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몰라도요, 처음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 인상을 편의는 갖고 있습니다. 그 눈치를 좀 많이 보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공부를 이제 인성이라는 게 이제 공부의 의미가 있고요. 일단은 엄마인데 약간 계모, 공부, 문서, 권리, 자격, 부정적 수용, 부정적, 조건적인 수용성, 그리고 뭐 이런 이제 편인의 요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부가 천연에 들어온 겁니다. 천연에 들어왔지만 정의는 대중적이고 이걸 가리지 않는 포괄적인 어떤 수용입니다. 하지만 이 편인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꽂힌 거, 그쵸? 내가 딱 각별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만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초년의 어떤 철학적인 인자 또는 예술적인 인자, 사차원적인 어떤 인자, 생각의 독특함을 갖고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년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조금 편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때도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편협한 수용성, 그렇죠? 조건적인 수용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를 바라볼 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조금 삐딱하게 약간 이렇게 왜곡을 해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삐딱한 성향이나 눈빛도 있을 수가 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뭔가를 바라볼 때 그냥 순수하게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발전이나 이런 게 덜 하겠죠. 근데 조금 이상하게 본다, 삐딱하게 본다 하면 거기에서 오는 사차원적인 생각, 기발한 아이디어로 뭔가를 계속 창조해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인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조상 자리에 편인이 있다는 것은 조상도 공부를 하긴 했지만 조금 조상이나 부모가 받아들이는 인자가 있었지만 이거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공부를 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철학을 했을 수도 있어. 할아버지가 뭐 사주를 보셨을 수도 있고, 지금도 아직 이 편인의 학문으로서 사주명리가 완벽하게 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더 했겠죠. 어떤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학자적인 집안이지만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학자의 집안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편인은 식상을 극하거든요. 편인. 식신상관은 우리의 활동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움직이는 힘. 근데 그거를 편인이, 식신은 특히 이제 편인 도식이라고 해서 밥그릇을 엎는다, 극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인이 연애에 위치하고 있으면 사람이 활동적이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이다. 그 다음에 그 식신을 극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겠다. 왜냐면 이 초년의 활동력이나 이런 걸 제압을 하기 때문에, 극을 하기 때문에 초년의 어떤 건강 상태나 활동력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겠다. 초년의 병치레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인은 특히 또한 그 예술가적인 성향, 예술가적인 기발한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초년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제 다른 어떤 이 자리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기발한 아이디어로 표출하는 행위를 또 할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그런 성향을 또 가질 수가 있겠다 얘기할 수가 있겠고, 공부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대중적인 어떤 공부나 학문보다는 약간 이제 비공인 학문 있죠. 우리 뭐 철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공학이라든가 이렇게 일반화 대중적인 그런 학문보다는 편협되어 있는 학문,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또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발한 어떤 해외 자격증 이런 걸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는 또 해외에도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비공인 어떤 자격증이든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과 문과로 나누면 예체능 또는 이과 계열이 조금 더 그 사람의 조상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인이 시에 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대중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 장인으로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년에 공부를, 정인은 여러 가지 공부를 다 잘하는 겁니다. 정인은 뭐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거를 다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하죠. 근데 편인이 이렇게 발달돼 있으면요 수학만 잘하든지 그렇죠? 과학만 잘하든지 하나에 꽂힌 내가 좋아하는 미술만 잘하든지 그런 것만 하나에 꽂힌 학문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만 잘한다 그러면 걔 공부 잘해라는 말은 안 하죠. 걔 수학 잘해. 수학은 정말 쟤는 천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한 가지 과목에만 이렇게 꽂힌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그런 느낌이 이게 계모의 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늘 조금 긴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어떤 종교나 영성, 철학 쪽으로도 초년부터 이렇게 이제 접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시주의 편인은 어떤 그러한 모습이다. 국가적인 모습, 조상의 모습, 초년의 모습이 편인적인 모습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간이 있고요. 여기 이제 편인. 이런 모습이다. 월에 있는 거죠, 월. 자, 월은 어떤 격을 나타내거든요. 격 또는 용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성, 직업성, 부모, 환경,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편인을 이렇게 월에 갖고 있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이 편인을 쓰고 살 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인이라는 것은 개발한 아이디어도 되고요, 자격도 되고요, 어떤 편협한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성을 얘기하는데 대중적인 교육성보다는 어떤 이렇게 공과나 이과 어떤 이렇게 편협한 특이한 어떤 그런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렇게 월간의 편인이 위치하고 있으면요, 월은 또 부모공이잖아요. 부모 환경. 엄마가 워킹맘, 그쵸? 일하는 엄마가 아빠보다 더 좀 이렇게 가풍을 이어가고 엄마 위주의 어떤 그런 집안의 모습이겠구나. 편인이니까 또 계모라고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지만 계모보다는 조건적인, 요즘은 제가 볼 때 워킹맘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엄마가 정인이면 가정주부, 현모양처로서 이렇게 하지만 일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을 다 하다 보니 온전히 자식을 이렇게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워킹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편인이 있으면 정인과는 다르게요. 약간 공부나 어떤 이런 모습도 약간 아웃사이더적인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해도 연애 뭐 관성이 있어도요, 이 편인은 또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온전히 혜택을 받는 그런 게 조건적인 생활을 받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도 조금 남들보다 불리하다, 혜택을 덜 받는다, 그 다음에 뭐 승진에서도 조금 남들보다 뒤처진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인이 오래 이치하고 있으면 어떤 그러한 모습이고, 제가 이 월간이 편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직업군인을 한 20년, 30년 가까이 하셔가지고요. 거의 엄마랑 살았죠. 엄마가 집안에, 그쵸? 우리 어머니는 워킹맘은 아니셨지만, 왜냐면 아버지가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우리를 생애 주시긴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편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을 또 가지고 또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절 사랑하시고 엄청 장남으로서 생애 주신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사주적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엄마한테 어릴 때 막 칭얼 부리고 투정 부렸던 생각이 나요. 엄마하고 제가 삼남매인데 제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고요,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저는 이제 장남이긴 하지만 둘째로서 약간 그 중간에 낑긴 서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뭐 혼내도 왜 맨날 나만 혼내냐, 뭐 나만 어떻게 뭐 하냐 하면서 제가 이 중간 이 둘째로서 갖는 서러움을 엄마한테 막 토로했던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월지에 편인이 있다는 것은 이 사회성이나 직업성에 이 특화된 자격, 특화된 기술, 장인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상으로 또 이 한참 활동을 해야 될 청년기 시대인 20대, 30대에 편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좀 불리한 인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또 있는 게 사주, 그래서 우리 인생이니까, 그쵸? 이번에 이제 편인이 이렇게 일지로 들어와 있다. 자, 편인이 일지로 들어와 있다. 편인이 일단은 편인 자체가 뭐 옛날 고전 명리 관법을 보면 흉신으로 들어가거든요. 흉신. 왜냐면 식신을 극하니까 밥그릇을 엎는다 해서, 그리고 식신은 내 활동력이고 밥그릇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극하니까 옛날에는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밥 먹기가 힘들었으니까 뭐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 없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편인을 아주 식신을 극한 흉신으로 봤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더 긍정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인이 일제에 있다는 것은 일단은 좀 불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뭐가 불리하느냐? 일단은 편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식신을, 일지는 내 배우자도 되고요, 내 어떤 몸도 되죠. 그러니까 내 식신을 극하는 편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몸 자체가 그렇게 건강하거나 신강하지가 않아요. 신강하는 근데 튼튼하지가 않아서 좀 병약하다, 쇠약하다, 잔병치레가 많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 편인은 받아들이긴 하는데 부정적인 수용성이니까 매사에 조금 정인과는 다르게 좀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나 안 될 거야, 나 왜 인생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본인이 부정적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발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스스로가 좀 고쳐 나가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배우자궁이죠. 일지가 배우자궁에 편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새엄마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정인과 비슷하게 이제 어떤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심이나 어떤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하다. 감정 기복이. 편인은 이랬다 저랬다는 자기를 내 마음을 나도 몰라 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울증 또는 감정 기복 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어떤 편인은 독특한 받아들임이니까 배우자 궁에 있으니까 어떤 배우자의 어떤 성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약간 변태적인 성향, 독특한 성향을 또 갖고 있지 않겠나 이런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두뇌 순발력은 엄청 뛰어나겠죠. 편인은 또 두뇌 순발력, 그쵸? 두뇌 어떤 융통성 이런 거는 늘 의심하고 경계하고 하면서 이 이렇게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정신적인 순발력은 상당히 강하다. 남자 입장에서는 고부 갈등,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을 정통으로 극하는 게 편인이죠. 그러니까 자식과의 인연이 조금 여자 같은 경우는 별로다. 아픈 자식이다. 자식이 있어도 좀 멀리 객지로 보내야 된다. 어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게 편인이니까 이 사람은 특수 자격을 가지고 어떤 살아가야 되는 특수 교육, 그렇죠? 특별한 어떤 독특한 걸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편인, 이제 C의 편인이 있다. 자, 이런 모습이다. C의 편인이 있으면 편인은 일단은 엄마의 성분이죠. 엄마의 성분, 뭐 친엄마냐, 뭐 새엄마냐를 구분하기 전에 내 C에 편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요, 뭐 시간에 있든 시제에 있든 엄마와의 관계성이 노년까지 이어진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는 그렇죠. 하지만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 조금 강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편인이 C에 있으면 공부를 또 노년에 하겠죠. 어떤 공부? 철학이나,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일반화되지 않은 공부에 인연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노년에 식상을 극하는 이 편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골골골 하지 않겠나, 노년에. 이 손발이나 어떤 이 중풍이나 어떤 그런 내가 손발을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건강적인 이상의 인자를, 코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편인이 C주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년까지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편인은 문서 권리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노년에 임대 또는 어떤 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 수입, 그렇죠? 문서 자격으로 갖는 어떤 그런 인자를 노년에 편인이 있으면 내가 손발 안 놀리고 받는 복을 또 갖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대 부동산이라든가 월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받아 먹을 수도 있겠고, 어떤 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인세 이런 걸로도 우리가 노년에 조금 따박따박 들어오는 어떤 그런 돈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편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하고 궁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분이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토대로 하나하나 또 고민을 해서 여러분 거와 만들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을 붙여가는 어떤 모습, 그런 공부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